자,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자, 관료제는 여러분, 이게 관료제죠. 이게 그림이야, 그지? 이렇게 이와 같은 조직 체계다, 그죠?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라미드형 조직의 구조, 조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식 용어도 이거 시험에 나왔죠, 그지? 그게 관료제 뷰로크라시라는 것은 그 두 번째 줄에 그 하이라키, 그지? 계층적 구조다. 이 계층적 구조란 말은 그 높낮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다는 얘기지, 그지? 계층적 구조다. 우리 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서. 자,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보세요.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되어 있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상 분업체제. 이 말이 뭔가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영업부, 격리부, 총무부, 제작부, 기획부. 이거는 기능별로 대등한 관계다, 그죠? 이게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대등한 관계고 수평적으로. 근데 그 안에 근데 영업부 안에는 계층적 구조가 되겠죠. 부장, 차장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되어 있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상 분업체계다. 이런 말, 이게 관료제를 표현한 문장이구나 알면 돼요. 특징 보세요. 일단 과업이 전문, 이거 봐. 영업부, 격리부, 총무부 이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업이란 게 있는 게죠. 영업, 뭐 총무 이게 과업이 즉 일이지. 과업이란 말은 일입니다. 일 자체가 되다고 딱딱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다. 높낮이가 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서와 규칙에 따라 한다. 그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규칙에 따라 한다. 그 다음에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다. 그 다음에 경력이 중요하다. 경력을 중시한다. 경력. 그리고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연공서열이다. 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이제 대규모 우리 관료제를 만든 이유 자체가 대규모 조직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그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안정성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일을 하든지 똑같은 식으로 일하면, 왜냐면은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바뀌도 사람에 따라서 일 자체가 그 수행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측 가능하다. 권한과 책임이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권한만큼 책임이 주어진다. 굉장히 좋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 대규모 조직 자체를 그게 뭐 어떤 체제를 불문하고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가는 다 이런 체제다, 그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는 잘 안 나오겠죠. 요 특징 몇 가지 암기하시고요. 또 오른쪽 역기능은 이게 어떤 그렇게 좋은 거만 있느냐 아니다. 역기능이 있다. 뭐 규칙을 너무 강조하다. 규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다. 그러니까 목적 전치라 그러죠. 목적 전치. 지나치게 규칙만 따진다. 우리 규칙을 따지는 것은 뭔가 실수를 줄이기, 그죠? 실수를 줄이고 업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자기 목적적인 건 아니에요. 규칙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단이다. 근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목적처럼 보이더라. 본질을 놓친다. 그게 목적 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경직적이다. 경직으로 하는 이제 규칙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래, 이런 예를죠.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있다면은 회사는 여러분 환경이다, 그죠? 환경. 회사는 환경 속에 있다, 그지? 이게 환경 대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소비자 속에 둘러싸여 있다, 그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러분 이런 별표 사탕을 원해요, 좋아해. 그러면은 이 회사는 별표 사탕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근데 소비자 마음인 이것만 항상 머물리는 게 아니다, 그지? 어느 날 요거 좋아했다가 갑자기 요렇게 좋아할 때는 요걸 만들도록 규칙을 세팅해 놨어요. 규칙을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소비자가 이걸 좋아하기 시작하네. 그럼 이 조직은 그냥 이대로만 계속 하더라, 그지? 규칙을 안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럼 규칙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꾸면은 빨리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놈의 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게 아까 청청시야, 그죠? 뭔가 말단에서
고객을 직접 접하는 말단에서 뭔가 상황 변화를 인지하게 되면은 빨리 이게 권한을 줘가지고 얘가 말단에서 바로 규칙을 수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지? 사장, 기 올라가가지고 내려온 순간에 막 사장님 소비자 이걸 좋아하네요 그러고 막 결제 올린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왔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되다, 그지? 이게 어느 세월에, 그죠? 이게 뭐라, 이게 경직적이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한 발 늦다, 항상. 경직성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3번에 탈관료제. 이 관료제의 어떤 경직성을 벗어나자는 거죠. 의미 보세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직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밑에 그러면 저 형태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팀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팀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팀제. 우리 회사에 팀 많죠, 그죠? 팀장이 있고 팀장 밑에 뭐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보통 팀제죠. 팀원끼리는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죠, 그죠? 이게 우리 일반적인 관료제는 형태가 전혀 다르지, 그지?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중간 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중간 차장, 부장, 뭐 중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중간이 없어. 그냥 팀원과 팀장밖에 없어. 뭔가 바로 올리고 바로 결제받겠지,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 중간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의사결정이 느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다, 그죠? 신속하다, 대등하다. 그리고 팀을 만든 목적이 사라지면 해산. 뭐 신상품 개발,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팀을 만들었어요. 내년 뭐 지금 12월 1월달이니까 내년 올해 올 그 뭐 여름에 팔 신상품 지금 개발한다.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팀 자체는 해산,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겠지, 그지? 조직의 신축성. 이게 첫 번째 특징 보세요. 수평적인 조직체계다. 수평적인 조직체계다. 두 번째는 유연한 조직 구조란 말은 이 조직을 만들고 해산하는 게 그때마다 잘 된다. 신축적이다. 세 번째는 디귿의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 리얼의 신속한 의사결정에서 중간을 싹 없애버렸다. 요 네 가지 특징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깁니다. 넘겨서 바로 이론정리를 바로 넘어가 볼까요? 2번 OX입니다. 2번. (56페이지야) 자발적이죠. 4번 다 자발적이 맞죠, 그죠? 8번 시민단체도 이익사회 맞죠? 10번 종친회는 뭐라고? 이익사회다. 그 밑에 문중은 공동사회다. 그죠? 오케이. 12번 국가는 이익사회고 민족은 그죠? 그래. 민족은 내가 벗어날 수 없죠. 한민족, 그지? 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혈통으로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혈통은 어느 뭐 우랄 뭐 그쪽 아니야? 우리 혈통이 그쪽 아니야? 어? 아, 그건 어족이야. 우리 혈통은 어디야, 우리가? 뭐 있잖아, 우리가. 뭐지? 뭐 있었는데? 아, 우랄 알타이거는 우랄 맞다. 그는 말이구나, 그지? 실제로 우리 말하고 비슷한 거 있다, 그죠? 저 어디 뭐 주 가니까 뭐 엄마 아빠 이런 말 거의 같이 쓰고 지금 똑같은 엄마 아빠 쓰는 거야. 그냥 나 쓰고 오지. 너를 니라 그래. 니. 우리 실제 우리 경상도는 너를 니라 그래. 유를 니라 그래. 니가 뭐 이런 말 쓴다, 그지? 똑같은 말 쓰는 게 엄마 아빠 니, 너, 니, 나 똑같은 말 쓰는 거야. 나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족이 같은 애. 이게 이 민족은 혈통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벗어날 수 없지, 그지? 근데 국가는 여러분 국적 포기 선택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가입과 탈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익사회라는 거죠. 됐습니다. 15번 볼까요? 사내 음악 동아리는 뭘까요? 이익사회지. 그 이익사회고 또 뭐라고? 비공식 조직이야, 비공식 조직이야?
요거 비공식적. 오케이. 그렇게. 왜? 사내니까. 그래서 비공식적.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사회 구조입니다. 구조. 자, 구조는 여러분, 사회 구조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건물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다면 우리 요 건물도 건물의 구조가 조금 특이하다. 그죠? 올라오면은 여기 느낌 이렇게 여기 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있잖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가. 그죠? 이게 우리 학원 얘기잖아. 그죠? 여기로 가면 나는 여기에 뭐가 있지? 여기 서비스센터가 어디 여기인가? 서비스센터. 우리 학원 우리 선생 강사실 여기 있어. 여기 그 데스크잖아. 그지? 여기 우리 강의실이다. 그지? 내 뒷면에 이게 누구야? 얘네들 누구야? 뒤통수 항상 떠들어. 휴게실이지. 그지? 이게 이제 우리 학원의 구조다. 그죠? 우리 건물. 근데 우리 사람과 사회에도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야. 주로 근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거죠. 인과관계. 그 사회 구조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틀이야. 관계의 틀. 또는 인과관계지. 수직이 뭡니까? 상명하복관계죠. 위에서 높낮이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대등한 친구들. 뭐 회사 상사와 사장과 직원의 관계지. 이게 사회 구조죠. 그죠? 이게 수익적, 수평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저 의미 보시면은 개인과 집단 등에서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다. 오케이, 뭐 그런 말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그럼 말 하나만 익힙시다. 거기에 여러분, 사회 구조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나? 이게 사람 간에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가 이렇게 이거죠. 이 관계가 한 틀이 잡히면은 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구조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오래 가요. 지속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거 영원히 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바뀌어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이 사회 구조는 구조화된 행동이 있어요. 요 표현 익히 보세요. 구조화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구조가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장은 여러분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오면 인사도 해야 되겠지, 그지? 사장이 오는데 딱 쳐다보고 뭐 눈물뚱 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왜냐면은 우리 사회 구조는 부하는 사장이 오면은 또는 상사가 오면은 아는 척하고 먼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구조가 잘 안 깨지는 이유가 구조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의무적인 강요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구조화된, 즉 다른 말은 그 구조가 원하는 행동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구조는 깨진다. 그래서 관계는 깨진다, 그지? 직원이 그죠? 오늘 사장님인데 뭐 딱 쳐다보고 그냥 아는 척 나가면 잘리겠지, 그지? 잘리면 구조 아니면 뭡니까? 이제 내 교재는 이거죠. 밑에 왕이야, 왕과 백성이다, 그죠? 왕이 지시하면은 백성은 따랐다, 그죠? 이게 이제 구조화된 행동인데 그게 아니고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백성이 들고 나서 왕을 죽여버렸어. 이게 일종의 뭐 혁명이든지 반란 같은 게 나면, 그지? 관계가 깨졌다. 비구조한 행위가 강화되면은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보세요. 비구조화된 행위가 증가하거나,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그럼 사회 구조를 바라는 관점, 오케이. 그 뒤에 보시면 사회 구조를 바라는 관점이 있죠. 이 사회 구조가 그러면 이 사회 구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기능론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요. 기능론에서는 현재의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도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갈등론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죠.
근데 그 기능이 갈등에서는 어차피 이 사회 구조도 누구에 봉사한다고? 가진 자들한테 봉사한다. 자, 그래서 자, 기능론 기억입니다. 사회 구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 니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회 구조는 여러분 이게 어떤 힘이 있느냐? 일종의 자연 치유 능력이 따라가는 거야. 즉 우리가 사회 구조가 뭔가 이렇게 약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인위적인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면 상처가 나면은 가만히 둔다 하더라도 상처가 아물듯이 사회 구조는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 그럼 이해해 보세요. 사회 구조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속성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 봅니다. 다음에 이 갈등론을 보세요. 갈등론.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배 집단의 도구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구조는 그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구조다. 그래서 이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평등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한다. 디귿. 이것도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변동할 시간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1탈. 자, 1탈 볼까요? 1탈. 1탈은 여러분 뭐 보통 규범에 벗어나는 행위를 1탈이라고 그러죠. 규범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들, 그지?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요 문장 의미가 있습니다. 2번에 일탈 행동의 상대성이에요. 오케이. 일탈 행동은 여러분 이게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는 이게 일탈로 규정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는 일탈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탈의 상대성이에요. 이 문장은 꼭 기억하세요. 일탈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이야기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뭐 예술가들의 전위예술, 전위예술 역시 이건 처음은 일탈이었다. 여러분들은 그 전위예술을 본 적 별로 없죠, 그죠? 내가 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겠던데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전위예술가가 있습니다. 내 대학 친구의 내 대학 동기의 누나의 친구야. 이게 말이 관계 복잡한데 그 대학 동기 누나의 대학 동기야. 이제 그이가 홍대 미대를 오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전위예술가입니다. 그때 졸업 졸업 작품전에 갔었어요. 친구라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와 진짜 쇼킹했었어요. 진짜. 그때 그 누나니까 여자지, 그지? 빨가벗고 그죠? 여기 매달렸어요. 이렇게 여기 매달렸어 거꾸로. 그게 졸업작품, 자기 졸업작품이 뭔가니까 자기 몸이야. 그것도 빨가벗고 아가씨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매달려서 어떻게 돼요? 얼굴에 피가 몰리겠지, 그지? 얼굴에 빨가지고 매달리는 거야. 그게 졸업작품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전예술가. 지금 그때는 그것도 벌써 세월이 오래되니 그때는 좀 진짜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이상한 게 굉장히 그는 제가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용어 일탈은 상대적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론입니다. 이론이 참 잘 나오죠. 자, 기능론, 갈등론. 자, 기능론에는 기능론 안에는 아노미 이론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낙인 이론과 차별 교준이 있다. 이걸 꼭 암기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당연한 건데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 기능론 안에 있는 아노미 이론이 시험에 참 잘 나온다. 오케이. 하여튼 이거 일탈 이론은 잘 나와요, 다들. 특히나 뭐 하여튼 이거 잘 나오니까. 자, 기능론은 아노미 이론 왜 특히나 잘 나오느냐? 아노미 이론이 두 개죠. 사람 일탈을 왜 하는가 이유의 원인, 대체. 사람 왜 일탈하는가? 두 번째, 그래서 그 대책이 뭔데, 그죠? 자, 이게 기능론 아노미 이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왜 일탈하느냐? 아노미 때문에 일탈한다. 아노미가 뭔데?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 상태다. 아노미라는 것은 무규범 상태야. 그럼 규범이 없다 또는 혼재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노미 이론입니다. 근데 아노미는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요거는 아노미를 무규모로 인식하는 사람은 듀레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제론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 아노미론 밑에 있는 듀레겜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밑 옆에 니은에 뭐라 하셨습니까? 아노미는 뭔데? 니은의 무규범 상태다. 그게 가장 키워드가 무규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규범 상태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럼 무규범 상태는 없으면 되겠네, 그지? 그게 대책이야, 그냥. 자, 그래서 밑에 해결 방안 보시면은 무규범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 핵심 끝. 밑에 병리론과 해치론 굳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또 아노미 또 하나 봅시다. 62페이지 보시면은 머튼의 아노미를 넣는다, 그지? 자, 요거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아노미론이에요. 머튼이란 이분은 이름도 암기하셔야 돼. 머튼이라는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노미가 뭐니 했더니 아노미란 것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 현상이더라, 이게.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목표다, 그죠?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된다든지, 그지? 뭐 그런 것들. 목표. 이걸 우리가 문화적 목표를 가르쳐. 목표가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단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평하게 기회 주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관계없죠, 그죠? 공평하게 기회 주어 있으면 그냥 한 번은 돌아오겠지.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라는 게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기회 또는 수단이 모든 사람의 골고루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아노미라고 말한다. 이때 이는 아노미 상황에서 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 수단을 나 돈을 좀 벌자. 돈을 좀 벌고 싶어. 수단은 뭐 취업, 그죠? 뭐 등등등. 그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못한 사람도 있다. 그거부터 한다고.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훔치자. 이게 이제 일차는 거죠, 훔치자.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머튼입니다. 두 양반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이제 기능론, 갈등론은 이게 뭐가 일탈이냐? 갈등론 일탈이 약간 다르게 봐요. 이거는 지배 집단이 있고 지배가 있고 비지배가 있다, 그죠? 아까 착취하려고 하고 있고 저항하겠죠. 이걸 갈등 상황. 이 갈등 상황을 일탈로 봅니다. 약간 관점이 좀 포인트가 약간 달라, 그지? 자, 그래서 갈등론 보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줄 끝에 이렇게 발생한 갈등이 일탈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갈등은 즉 일탈 행동은 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계기다. 계기이자 기회다. 그죠? 이거 뺏으려고 그럴 때 뺏기자는 거 싸우니까, 그죠? 싸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쪽 힘이 세지면은 이런 구조가 좀 깨지겠지, 그지? 그래서 그는 어떤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또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 뭐 집단 갈등은 가치 갈등은 구별하지 마시고요. 밑에 상징론, 상호작용 이것도 이제 잘 나오죠, 그지? 낙인이론이다, 그지? 낙인이론입니다. 우리 낙인은 이거죠. 우리가 일탈이죠. 1차 일탈, 2차 일탈 나눕니다. 일탈을 두 가지 나누는 거죠. 1차 일탈, 2차 일탈 나누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장을 제시문을 읽을 때 1차 일탈, 2차 일탈 놓으면은 무조건 낙인이론이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뭔데? 낙인이론에서는 여러분 강조점 요겁니다. 2차 일탈이야. 1차 일탈 아니다, 그죠? 그럼 1차 일탈은 뭔가니까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사소한, 그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탈입니다. 뭐 어릴 때 실수로 했다든지, 그죠? 뭐 실수로 사고를 쳤다든지 그런 것들이 1차 일탈입니다. 문제는 1차 일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의 반응이다, 반응. 요게 낙인이에요, 낙인. 낙인이 그죠? 도장 찍는 거지. 규정하는 게 규정하는 거. 1차 일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사회가 그 1차 일탈에서 어떻게 규정, 낙인 찍느냐에 관해서 따라서 2차 일탈이 발생,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아주 사소한 어떤 실수를 해서 뭔가를 나쁜 짓을 했을 때, 일탈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낙인을 경솔하게 잘못 찍게 되면은 이 별로 의미 없는 사소한 실수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가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 형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진짜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인이론은 2차 일탈이 어떻게 발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낙인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니은 보세요, 니은.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부적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정 행동을 일탈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즉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문장이 뭐와 굉장히 유사한 말인 거니까 우리가 옆에 페이지 봤던 일탈 행동의 상대성과 굉장히 유사한 말이다, 그죠? 우리가 이거지. 어떤 행동이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는 없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저 행위는 일탈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일탈 행위가 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는 없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체념하는 데 주목한다.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낙인이론은 1차 일탈보다는 2차 일탈을 중시한다. 기억하시고요. 밑에 디귿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디귿의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과정, 이름 상호작용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낙인 찍는 거, 이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은 개이란 거야. 밑에 차별교절은 뭡니까? 차별교절은 이거는 나쁜 친구 잘못 사귀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상호작용의 문제니까 그렇다. 밑에 체크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능론과 차별교절은 여러분 차별교절은 나쁜 친구가 있다는 얘기잖아. 나쁜 친구라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능론과 차별교절은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낙인이론은 그게 없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머튼 봤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머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 볼까? 첫 번째 줄 볼까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그게 공평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를 뭐라 한다고? 아노미라 표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는 아노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노미 상태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통은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목표가 있다면은 목표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해. 그럼 이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죠. 별로 이쁘지 않은 이 선생을 이 밤 11시 10시 넘까지 만나가지고 그죠? 보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고역이야. 내가 여러분 고역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걸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조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조형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냥 훔치지, 또는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합격으로 만들지. 작년인가 그런 친구 있었죠.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제주도에서, 그지? 기억, 우리 모르나? 제주도인가 거기서 이렇게 합격
9급도 하고 걔는 9급도 위조하고 해킹해가지고 하고 7급도 해킹했더만. 그 정부 청사에 들어가지고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그지 지 이름을 넣었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저 정보부에서 특채해가지고 그쪽 전사로 키우는 게 낫겠지, 그죠? 영혼으로, 그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혁신형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보세요. 적응 방식 보시는 동조형 혁신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자, 동조형이 이겁니다. 이거는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면서 그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플러스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플러스란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혁신형이에요. 혁신형이 뭡니까? 거기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는 그거는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고 훔치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혁신형이다, 그죠? 오케이. 자, 그대로 기억합시다. 넘깁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 OX 넘어갈까요? 65페이지 OX. (3번) 요런 시각이 아까 이런 그 일부를 강조하면 누구의 시각이 됐습니까? 갈등론이요. 요때 이제 일부란 것은 지배계급을 이야기합니다. 6번 어느 계열이라고? 기능론 계열. 그러니까 아노미인가 그러니까 사회 해체론도 이러면 아노미 계열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이다. 7번 계기이자 기회다. 갈등론 그랬죠. 18번 상징적 상호작용 맞다,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1번 풀어볼까? 그 기억에 그 선생님이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것, 이거는 행위 자체가 좀 알려주는 행위죠, 그지?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알려주는 행위야. 자, 밑에 기억은 얘기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알려주는 행위니까 얘기사회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역할 행동이야. 지읒이 뭡니까? 수험생은 여러분, 수험생은 집단이 아닙니다. 그 앞에 넘겼어요, 여러분. 55페이지 펴볼까요? 그 사회적 범주, 카테고리, 군집, 집단, 조직, 관료전에 구별해놨어. 요건 여러분 그 옛날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관료제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이런 우리가 사회적 이게 범주라는 개념, 그지? 카테고리, 그지? 이거는 학생, 주부 이런 게 범주. 이거는 여러분 공통점, 그냥 학생이라는 신분 공통점밖에 없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요거보다 좀 그 다음 밑에 군집은 여러분 우연히 모이는 대중들,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있는 그 관중들, 이게 군집의 개념입니다.
군집이야. 우연히 서로 얼굴도 모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 오늘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칸에 앉은 사람 누군지 모르지, 그지? 그게 군집이야, 그냥. 군집이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지. 요보다 이제 좀 좁은 게 집단이 집단. 집단. 집단은 기본적으로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집단의 공동 목표가 있다는 거지. 요보다 좀 강화된 게 뭐라고? 조직이야. 아까 조직은 뭐였으면 규칙 있고 규율, 그지? 이런 것들. 자, 다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수험생은 뭘까? 수험생은 그냥 카테고리야. 군 범주야, 그지? 자, 다음 갑니다. 1번으로 가볼까? 자, 그래서 기억에 지어서 이제 수험생은 집단이 아니야. 그냥 군집이야. 군집, 그지? 오케이. 자, 니은은 뭡니까? 담임선생님, 요거는 성취지 맞죠? 비읍이 뭐지? 비읍. 이거 비읍이야. 아, 엄마. 엄마는 성취지 맞죠? 미음이 미음이 뭐야? 막내 동생은 그렇지. 귀속지 맞죠, 그죠? 그다음에 디귿이 뭐죠? 고사장까지 확인한, 그죠? 이런 수험생이 고사장 확인하는 것은 그 수험생의 역할 행동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 리얼이 뭐야?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행동 맞죠? 맞습니다. 다음에 리얼 씨엇이 뭐죠? 씨엇 말없이 안아주는 거, 이건 역할 행동이죠.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 안아주는 게 역할 행동이죠. 역할 행동이야. 다음에 이형은 오답 노트 정리하고, 이건 아까 역할 갈등 아니다 그랬죠? 이건 역할 갈등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찾아보면 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최근 문제는, 올해 문제는 뒤쪽에 있다는 거, 이 앞에는 올해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뒤에 뭐 5번 볼까? 문제가 뭐 문제 앞부분 다 쉽습니다. 여러분 5번 봅시다. 5번. 자, 기억은 홍보학과는 내 집단이 아니죠. 그지? 못 갔으니까. 이번에 니은은 여기까지 하는 이익사회 맞죠? 근데 이익사회까지는 맞지만은 2차 집단이다, 그지? 3번의 기업과 디귿은 중구 집단 맞죠? 되고 싶었으니까. 여기 있다, 그죠? 리얼은 여러분, 홍보 회사니까 그 본질 의지가 아니라 선택적 의지란 말이죠. 그 본질 의지는 그 공동사를 얘기하죠. 본질적 의지가 아닙니다. 선택적 의지라 그래야 돼. 오케이, 뭐 그렇게 자, 17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 이게 경찰 문제죠. 가끔씩 경찰 문제가 이렇게 약간 전형적인 문제 틀에서 약간 벗어나는 문제를 좀 내는데요. 딴 게 아니고 그 기억 좀 보세요. 나는 당시 이게 이제 이 베트남 반전 이런 이게 1960년대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많았었어요. 하여튼 그때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베트남 반전 운동에 참전했다가 전과자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당시 그것이 정의라 생각했다. 이제 그 당시의 그 지배 그 주류 지배 집단 또는 주류 세력들은 뭐 지배 기득권 뭐 지배 집단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를 동의했죠, 그지? 동의했는데 자기는 그게 반대했다는 얘기야. 우리 그게 밑에 설명 보세요. 가치 기획의 가치 갈등론 해놨는데 일종의 갈등론인데요. 이게 뭐냐? 지배 계급 이 달리 말하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가치가 다르더라 이거지. 예. 지배 계급들은 뭡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을 옳은 가치로 바꾸지. 반대했다는 얘기, 그 이야기. 이게 일종의 다 갈등론 개념, 그죠? 본질은 지배계급과 피지배 간의 어떤 대립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히 공부 필요 그냥 갈등론이다. 갈등론이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맞다, 그죠? 갈등 이런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번 니은에 전과자라고 무조건 색안경을 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이게 그 낙인이론이죠. 그래서 낙인이론이니까 뭡니까? 상호작용으로 접근하는 맞아요. 3번에 디귿에서는 디귿이 뭐죠? 교도소에서 누구 전과자라는 이유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 전과적으로 낙인 찍고 도움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낙인이론, 다 낙인이론입니다. 상호작용 문제라는 거지. 맞아요. 4번 리얼에 전과자가 부정적 자보다는 긍정적 자를 형성하도록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지금 이야기잖아, 그죠? 1차 일탈이 발생했을 때 경솔한 반응, 잘못된 경솔한 반응을 보게 되면은 부정적으로는 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게 다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게 뭐 상호작용 관점, 상상론이고 상상론은 이게 미시적 관점이죠. 기본적으로 다 이게 미시적인 관점들입니다. 거시적인 것,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상의 작용을 말하고 있지 구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일탈을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규정의 문제,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뿐이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은 지금 낙인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뭐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가 지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명목론이에요, 실제론이요? 명목론이지, 그지? 전체 틀이 그렇습니다. 그 나는 뭡니까? 실제로 그죠? 그 나에 보시면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도 개인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실제론적 관점입니다. 1번에 가에서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명목론이기 때문에 사회의 실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죠. 아니야. 1번은 2번에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나지 실제로는 관점이다, 그죠? 2번에 이렇게 말한 것은 나지 가가 아니다, 그죠? 3번에 이거 보세요. 개인의 능동성은 사회의 구성보다 우선한다. 이게
명목론적 관점이죠. 아까 내가 이렇게 명목론이라는 게 여러분 아예 사회가 없다는 말도 아니라 사회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회보다는 누가 힘이 세다고? 개인이 힘이 세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게 틀리다, 그지? 4번에 나에서는 사회는 그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왜? 실체가 별도로 있다. 이게 실제로는 관점 그 4번이네. 이렇게 잡아나가면 돼요. 오케이. 오늘은 우리가 요 정도 합시다 하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아까 뭐 여러분 내 농담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진짜 금방 줄어들어. 그래서 이게 꼭 복습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사회문화니까 이렇게 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지만 그래도 또 뭐 경제 들어가면 또 내 합당이 더 조절하니까 이 앞부분은 이렇게 빨리 나도 관계없어 좀 더 빨리 나도 돼 여러분들 우리 실력 같으면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아무래도 뭐 그래도 경제 파트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좀 더 하여튼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